20여 년 전 제가 시작했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성해가는 이 검찰개혁의 과정에 제가 작은 미랄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참으로 가슴 뛰고 과분합니다. 부족한 제가 지금 만들어진 검찰 제도를, 개혁 제도를 안착시키고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을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박범계 후보자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을 당시 자신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마무리 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검찰개혁을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 의지 내비쳤는데 이 같은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평론가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박범계 후보자는 두 가지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첫째로는 검찰개혁을 완수해라. 둘째로는 검찰을 크게 잡음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검찰총장과 감정 싸움이나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검찰을 관할 내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해라. 그 두 가지의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새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검찰개혁을 느슨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검찰개혁의 큰 줄기는 잡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역할 분담이라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법무부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박범계 후보자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둘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을 보장하는 것은 그거는 임기를 보장하는 것과 또 보장하는 것 안에서 징계를 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과하게 감정 싸움을 하고 검찰총장하고 갈등을 벌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 내에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나가라. 이제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제가 볼 때 박범계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때 성공적인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성공적인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수, 안착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이 검찰과 법무부 간의 어떤 그 안정적인 협조라고 할까요? 민주적 총재에 있어서 더 이상 잡음이나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큰 책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장 소장님께서는 검찰개혁이라는 그 쟁점 아래 오늘 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는지요? 사람에 대한 잣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용구 현 차관에 대한 어떠한 입장,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입장, 네. 이 부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발언을 했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 봐주기 수사 논란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용구 현 차관. 현 네네. 차관에 대해서 지난번 계속 법무부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법무부의 상임위에서 이용구 야당 의원들이 이용구 현 차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공격을 하니 옹호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옹호하시고 이제 와서는 엄중하게 수사를 한다? 이것은 과연 어떠한 기준이 달라졌을까요? 법의 잣대와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의 전 차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도 이 사람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벌 주는 것도 법에 의해서 벌 줘야죠.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금 문제와 관련해서 유출된 문제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한번 조사하고 수사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중요하지만 왜 하필 김학의 사건이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국민 모두는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줄 때도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벌을 줘야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불법된 위조된 서류를 갖고 출국 금지를 시켜? 이것은 정당해?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에 대한 전현직 법무부 차관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관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맥락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검찰이 2차례나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면죄부를 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검찰의 책임에 관해서 우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둘째로는 전직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 검찰 진상조사단의 소환 요청에도 불응하고 갑자기 아닌 밤에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법무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았던 것이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전 동의하고요.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든 제대로 된 수사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해서 입국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그랬다면 결국은 지금 이제 사법처리 받은 상황이잖아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런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마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공격하는 많은 언론이나 야권에서도 또한 역으로 공격했을 것이다. 저런 사람 하나 지금 제대로 출금 조치 못하고 난 다음에 그냥 외국으로 도주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비판이 똑같이 쏟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르신 말씀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출금 문제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자료가 유출됐다. 이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보고 조사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박범계 의원이요. 의원 시절에 정말 수십 번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된다. 수십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 된다고 공익제보한 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요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익제보자도 문제가 있으면 조사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이율배반적이다. 앞말과 뒷말이 다르다. 상황 논리다. 이것은요 일국의 장관, 특히 법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관되지 않은 저러한 생각, 관점, 법에 대한 인식 갖고 있는 분이 법무부 장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분이요 법무부 장관 돼서 또 생각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적어도 기본은 지켜야죠. 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상식은 좀 계속 지켜가는 그러한 공직자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이었을 때 한 말과 지금 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한 말이 좀 바뀌더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장 수장께서는 질책을 하셨는데 법무부 장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정한 잣대가 요구되는 부분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쟁점이 됐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 일부 재산 신고 누락을 했다. 아파트, 선산 일부, 예금 4천만 원 등등이 누락이 됐다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이해 충돌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2012년에 1,000만 원을 출자해 만든 법무법인이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 이해 충돌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고요. 지금 또 박 후보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폭행을 했다는 그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을 지휘하게 되는데 검찰은 이 사건의 기소 임무를 맡고 있죠. 이거 이해 충돌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2016년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사법시행 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을 폭행한 사건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방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예 전격적으로 국민청문회라고 해서 자신의 당사에서 이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여러 의혹을 또 물어보기도 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중지생 폭행 의혹,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측근들의 공천 헌금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 요구가 있었는데 박범계 의원도 당시에 이들을 알고서도 묵인을 했다라고 당시 시의원을 지냈던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저는 큰 틀 안에서 박범계 후보자가 예를 들면 재산 신고 제대로 하지 않고 누락했다거나 뭐 네.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데요.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를 갖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다. 또 앞으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사법고시생이 와서 집 앞으로 찾아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국회의원들도 좀 반응이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 집 앞까지 아무리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뭐 박 후보자 얘기로는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이런 행위는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굉장히 좀 불편한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폭행이 진짜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아마 당사자는 고소를 했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폭행의 수위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갔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소연 전 대전시의회 의원이 그동안에 이제 폭로하고 주장했던 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란이 네. 되었던 사안인데요. 사실은 사실 확인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검찰은 일단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만약에 그게 혐의가 있었고 실제로 공천헌금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원 배지를 떼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어찌 보면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다른 사람 2명이 이제 네. 금품을 받은 문제, 이거는 이제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과 박 후보자가 당시에 이제 뭐 당연히 대전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하고 어디까지 사실은 공천헌금을 받는 데 있어서 개입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들 간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의 판단한 부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의혹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법무법인 설립하고 난 다음에 네.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하더라도 완전히 그 법무법인하고 일정하게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래서 그 법무법인에서 계속 사건을 더 많이 수임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과거에는 사실은 국회의원이 이런 식의 어떤 그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 것인지 저는 만약에 야권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은 앞으로 다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명확하게 네. 자신이 운영했던 법무법인하고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몇몇 증인을 신청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 증인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격적으로 자신의 당사로 이 증인으로 신청하려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오늘 앞서서 이 인사청문회하기 앞서서 진행 발언 등등을 통해 국민의힘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채택을 요구한 증인들의 면면이 더 문제다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일까요? 인사청문회요. 그런 증인들 불러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 본인의 해명도 듣고 그게 잘못됐으면 야당 의원들이나 여당 의원들이 다시 뭐 공박을 하고 이런 거 하라고 인사청문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 증인을 왜 부르지 못합니까? 뭘 숨기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인이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박범계 내정자에게 네. 불리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합의해주지 않았다라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청문회 증인들 불러서 얘기 다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검증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산 신고 누락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과거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5년 전인가요? 2015년도에 한 의원이 네. 재산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그때 박범계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재산 신고 누락 이거 말도 안 된다. 본인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의원직 사퇴해라. 후보직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기도 그럴 거였으면은 그런 비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천 헌금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운전비서가 나가서 일탈 행위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관리 못한 거잖아요. 자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본인과는 혐의가 없는 거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반성하고 사과해야지. 나는 몰랐다. 재산 신고 누락? 나는 몰랐다. 나는 아니다. 와이프가 했다. 보좌관이 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라.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비판했던 그 말들을 한번 되돌려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과거의 발언을 돌아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에서 자체 인사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유튜브로 생중계를 어제 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저는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 증인 채택의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한 명도 동의해주지 않았다. 이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증인 채택을 하나도 안 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방어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식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자체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이거는 나쁜 선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열겠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사청문회를 자꾸 자체적으로 열기 시작하면 인사청문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여당은 그냥 애초부터 어차피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거 전제하고 인사청문회 네. 열지 않겠습니까? 그럼 완전 협조 안 하는 거예요. 협조 안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인사청문회 열고 우리가 주장하고 싶고 우리가 주장하고 의혹 제기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만 불러가지고 자체적으로 국민 인사청문회를 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에 있어서 선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적절하지 네. 않다고 봐요. 나중에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의가 아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아마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그 증인 채택을 안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인사청문회 끌고 가면 국민들이 이렇게 곱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평가를 받는 것이지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따로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대응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나쁜 선례를 마련한 게 누구냐고요. 조국 전 장관입니다.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여야가 합의를 못해가지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점점 늦어졌습니다. 조국 장관이 셀프 청문회 하겠다고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거를 방조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누가 사회분지도 아시죠? 그 나쁜 선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거는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제발 정말 자신들이 했던 걸 다시 한번 되돌아봐라.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때 인사청문회는요, 인사청문회라고 말할 수는 없었고요. 네. 본인 그거는 해명자였잖아요. 본인이 자기가 기자회견을 연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이밍이요, 셀프 인사청문회라고 아니, 본인이 그거는 그렇게 했어요.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었고, 그리고 야당이 계속 시간 벌기식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날짜에 합의하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후보자로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위치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 기자회견의 성격이 좀 그게 가까운 부적절한 거예요. 거라고 보이고요. 그게 국회법에 자, 나와 있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전 사실은 장관까지 갈 건 정권 없고요. 바뀌고 난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 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당연히 인사청문회 때 전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야당이. 근데 말씀하시는 걸로 따지면은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국민의힘도 있는 이명박 다르시죠? 박근혜 전 네. 시절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럼 정당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당한 정권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탄핵은 비교다라고 박근혜 전 말씀드려요. 대통령이 당한 거고요. 국민의힘은 탄핵당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탄핵당했습니까? 국민의힘이?
탄핵당한 국민의 대통령을 심판을 받은 배출했죠. 것이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판이 나오는 대목은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고 난 뒤에 국정감사도 그렇고요. 뭐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지금 증인 채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이 따로 유튜브 중계까지 하면서 증인들을 불러 모아 자체 청문회를 여는 것들 국회가 사실 장외로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역시 또 시선이 고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비판의 대목까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짧게 질문 하나씩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 나면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냥 검찰에서 수사 잘하도록 내비뒀으면 좋겠어요. 네. 또 그냥 수사지휘권 발동해가지고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식의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면 아마 박범계 후보자 조만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인사청문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럴 네.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대통령의 또 의중이 실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아마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